기생충은 101년 한국 영화 역사부터 92년 아카데미 역사까지 새로 쓰게 됐는데요. 네, 허남웅 영화평론가와 함께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 의미 그리고 앞으로 한국 영화 산업에 미칠 영향까지 두루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 오스카 정말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저는 네. 사실 감독상 받길래 네. 작품상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었는데 야, 정말 이 작품상까지 사관왕 어떻게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일단 사관왕까지는 예상을 못했고요. 네. 최우수 그 국제영화상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 외에 어떤 부분에서 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처음에 이제 각본상을 받았을 때 아, 각본상까지 받았네? 네. 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좀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미국 영화에 훨씬 더 많은 상을 주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예. 감독상 부분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1917의 샘 맨더스 감독이 유력했잖아요. 네. 근데 봉준호 감독 이름을 외치는 순간 아, 뭔가 올해는 좀 변화의 기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작품상까지도 긴가민가 했지만 네. 네, 작품상까지 받으면서 네. 올해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생충이 가장 큰 주인공이 되었죠. 네, 사관왕을 차지하는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네. 사관왕을 차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뭐 영화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네. 좋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특히 지금 보면 뭐 유럽도 그렇지만 영미권에서 기생충에 대한 평가들이 굉장히 높잖아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살펴보면 보통 이제 할리우드가 장르의 발명국이라고 하는데 네. 그 장르를 한국에 가져와 가지고 그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변화를 많이 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령 그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는 형사물에서는 범인이 잡히는 게 워낙에 당연한 건데 범인이 잡히지도 않지만 그 장르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네. 미국이 갖고 있는 장르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그 장르를 다시 발명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특히 할리우드나 영미권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 대해서 훨씬 더 높이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고 네. 특히 아카데미에 있는 그 할리우드 영화인들 같은 경우는 일종의 좀 반골 기질들이 좀 다분하잖아요. 네. 특히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자본주의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역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요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새로운 시도와 상상력이 높이 평가됐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1917, 뭐 조커 등 정말 쟁쟁한 경쟁작들이 많았잖아요. 네. 이 경쟁작들을 제치고 사관왕을 차지했다는 것 더 네. 큰 의미를 좀 부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감독상 부분에 후보로 오른 그런 면면들을 살펴보면 뭐 아이리시맨의 마틴 스콜세지, 예. 1917의 샘 맨더스, 네. 뭐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의 쿠엔틴 타란티노 뭐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네. 할리우드 영화라고 한다면 제일 영화를 잘 만드는 그런 감독들이다라고 정말 평가를 쟁쟁한 하잖아요. 감독들이었죠.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봉준호 감독이 후보로 오른 것도 굉장히 큰 영광이다, 쾌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감독상까지 딱 받으면서 확실히 이제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네. 단순하게 작품으로만 평가받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통하는 작품이 됐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죠. 네. 봉준호 감독이 뭐 깨어나면 꿈일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오스카가 동양권 영화에 대해서는 좀 벽이 적지 않았잖아요. 적지 않은 부분이라기보다는 네. 굉장히 높았고 네. 그 네. 이전까지 이제 동양이라고 했을 때 수상한 감독들을 보면 이제 이안 감독 같은 경우가 라이프 오브 파이와 또 브로큰백 마운틴으로 감독상을 받기도 했지만 네. 사실 이안 감독은 그 대만 출신이긴 하지만 할리우드 배우들과 할리우드 스텝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또 하지만 기생충 같은 경우는 비영어권 영화로 그리고 국내 배우와 국내 스텝들로 또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할리우드에서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았다는 것, 네. 그것은 아마 지금까지 높았던 그런 아시아에 대한 벽 그리고 다양한 인종에 대한 벽을 한순간에 좀 무너뜨린 그런 그 의미라고 네. 평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칸하고 오스카 작품상을 함께 받는 것도 네. 흔치 않은 일일 것 같은데요. 두 번째인데요. 네. 첫 번째 같은 경우가 할리우드 영화인 마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가 그렇게 칸에서 황금종려상을 받고 아카데미에서 받을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또 할리우드 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으로 네.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같은 경우는 황금종려상을 받기도 했지만 그것이 한국 영화이고 비영어라는 부분.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훨씬 더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전 세계 언론들도 그 부분에 가장 큰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참 감동적이고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국 영화와 그리고 오스카의 인연은 언제부터였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가 네. 가장 먼저 이제 아카데미에
노크를 했던 그런 작품이었고 네. 최근에는 이제 지난해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 그 예비 후보로 등록이 되면서 혹시 그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은 좀 안타깝게 고배를 마시기도 했는데요. 그 지난해까지는 외국어 영화상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네. 올해부터는 이제 국제 영화상으로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아카데미가 외국어 영화상 부분을 이제 따로 두고서는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아카데미가 로컬 영화로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훨씬 더 좀 문호를 넓히겠다. 라는 좀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에 대해서 또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는 그런 변화를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또 하기도 했죠. 네. 자, 그리고 이 송강호 씨가 또 눈물을 흘려서 네.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네. 참 봉준호 감독 하면은 송강호 씨 또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정리를 좀 해주시죠. 봉준호 감독과는 이제 살인의 추억을 네. 통해 가지고 처음 이제 감독과 배우를 만나서 뭐 괴물도 같이 만들었고 또 설국열차도 만들고 기생충도 만들고 항상 봉준호 감독이 이제 황금종려상 그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받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또 아카데미에서 뭐 작품상 감독상 받을 때도 그렇고 옆에서 가장 크게 또 환호했던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강호 배우 같은 경우 봉준호 감독에게는 송강호 배우가 리오넬 메시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네. 특히 봉준호 감독은 이제 조감독 시절, 그러니까 감독으로 입문하기 전에 조감독 시절에 송강호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느낌을 좋게 받아가지고 문자로 굉장히 좋게 봤다는 내용을 보내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송강호 배우와 이제 봉준호 감독의 호흡은 굉장히 잘 맞고 있고, 네. 그래서 한간에 또 봉준호 감독의 인터뷰를 보게 되면 한 작품을 좀 더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두 사람의 또 호흡이 다음 작품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시절부터 함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더욱 남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송강호 씨를 비롯해서 이제 봉준호 감독이 어떤 작품을 만들까 벌써부터 그렇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혹시 네. 계획이 좀 나온 게 있나요? 일단 지금 그 확실하게 잡혀 있는 계획은 이제 두 가지라고 해요. 한국에서 만드는 작품과 또 외국어, 영어로 만드는 이제 작품 두 개가 같이 동시에 네. 진행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한국에서 진행되는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공포물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 진행되는 작품 같은 경우는 아직 확실하게 얘기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기생충이 워낙에 큰 성과를 거뒀잖아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차기작이 무엇이 될지 굉장히 좀 궁금해하고 있는데 네. 그 두 작품이 동시에 같이 가면서 이루어진다면 네. 좀 빠른 시일 내에 그 작품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이번 오스카 이 쾌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 한국 영화의 위상도 상당히 높아질 것 네. 같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죠. 기생충으로 이 할리우드에서 한국어 영화가 최우수 작품상도 받고 감독상도 받았다는 것, 그 부분은 이제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봉준호 감독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지만 실은 한국 영화가요. 지금 봉준호 감독이 오늘 그 아카데미에서 상을 네. 수상하기 이전부터 세계의 많은 영화 팬들은 한국 영화를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가 가지고 있는 강한 에너지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봉준호 감독도 물론이지만 그 이전에 뭐 박찬욱 감독이라든지 또 이창동 감독이라든지 여러 감독들이 그 세계 영화 팬들로부터 관심을 받았거든요. 근데 네. 그 가장 정점, 그러니까 최고에 있을 때 봉준호 감독이 또 기생충으로 상을 받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가지고 그렇게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감독들이 한국에서 영화를 만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은 그런 관심을 받게 되겠죠. 네, 또 이 배우 최우식 씨 같은 경우는 또 외국 영화사에서 벌써 지금 출연 제의가 그렇죠. 오고 있다고 하던데 맞아요. 그 외에 뭐 이정은 씨라든지 조효정 씨 같은 이런 또 배우들에게도 앞으로 또 많은 기회가 생기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할리우드 같은 경우는 뭐 아카데미에서 문호를 넓히는 것도 물론이지만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지는 영화 역시도 굉장히 좀 다양한 인종이 등장하고 또 여성들을 위한 영화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문호를 넓히고 있잖아요. 그런 네. 상황에서 아마 이제 기생충의 수상이 또 그 출연했던 배우들에게는 훨씬 더 좀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연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단순하게 배우뿐만 아니라 오늘 그 아카데미 후보에 올라갔던 부분이 네. 미술상도 있고 편집 부분도 있고 후보에 오르지 못했지만 촬영 역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네.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 스태프들이 할리우드에서 또 기회를 얻는 좋은 또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한국 영화가 도약하는 또 하나의 100년이 되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